자, 이번에는 여러분들 소방공무원 시험 정보에 대해서 같이 저랑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기본적으로 2020년 경쟁률부터 뭐 필기 체력 먼저 가산점은 어떻게 되는지, 특히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가산점은 잘 받으셔야 돼요. 소방공무원 경쟁률은요, 뭐 매년 비슷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. 다만 많이 뽑으면 줄어들고 적게 뽑으면 늘어나고 이런 뭐 기본적인 그 공통 변수 정도 외에는 특별할 게 없기 때문에, 자, 일단 2020년은요, 전국에서 총 4,844명, 원래는 4,935명이 목표였는데, 이렇게 뽑았고, 공채가 그 중에서 대략 3,000명 정도, 경력 채용이 대략 2,000명 정도, 지원자는 52,000명 정도에서 응시자가 35,000명 정도니까 응시율이 66%, 66.8% 정도가 나왔습니다. 통상 공무원 시험은 응시율이 70%가 조금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자기가 넣었던 경쟁률보다는 조금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18개 지역 전국 평쟁률은 12.39대 1이었는데 전년도죠. 2019년도에는 9.7대 1이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낮았었죠. 자, 그리고 2022년부터는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필수 5과목으로 바뀝니다. 이렇게 되면 가장 큰 게 뭐냐면 조정 점수가 빠진다는 것과, 그리고 국어가 빠지고 행정법이 들어온다는 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. 현재 2021년까지 현행 제도는 국어, 한국사, 영어,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는 개론, 관계법고, 행정법, 총론, 그 다음에 사회과학, 수학, 고등학교 그 가정이죠. 이것들 중에서 2개 선택하시면 돼요. 제일 자신 있는 과목으로. 그런데 5과목 체제로 바뀌면은 소방학, 개록, 소방관계법규, 행정법, 총론, 영어, 한국사. 기존의 필수 과목에서는 영어, 한국사 2개만 남는 거고요. 국어는 빠지고요. 그 다음에 소방학, 개론, 관계법규, 그 다음에 행정법, 총론. 사실 공무원 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거는 행정법, 총론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. 이거는 소방학, 개론하고 소방관계법규는 소방만의 어떤 특정직만에 알아야 되는 거지만 전체 공무원에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 행정법 총론에서 가장 많이 배우긴 합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여기 밑에도 뭐 기재를 해놨지만 내년에 내가 한 번에 무조건 붙을 자신이 있다 이러면 다른 과목 택하셔도 되는데요.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기간이 짧았다든가, 왜냐하면 2021년까지 2021년 시험만 해도 4월 초 시험입니다. 통상 소방은 국가직 시험과 같이 보기 때문에 4월 첫째 주 토요일이 원칙적으로 뭐 다른 사유 때문에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긴 게 남지 않았습니다. 그랬을 때 뭐 요걸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생각하시면 돼요. 체력 시험은 배점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이 표를 여러분들 다운 받든지 하셔갖고 별도로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.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내가 30점을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인 체력에 맞게 각자 운동을 하셔야 되고, 또 운동만 전문으로 하는 코칭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. 본인이 운동을 굉장히 잘할 수도 있어요. 그럼 거기 자기 체력에 맞게 잘 조절하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면접은 1차 집단과 2차 개별 면접인데, 이건 일단은 20분에서 30분간 재난 대응 방법 토의하고 찬반 토론합니다. 이건 대체적으로 여기는 뭐 코칭 필징 재난시 토의라든가 비응급 상황에 대한 소방이 출동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도 나왔는데, 2019년 같은 경우에는 토론 주제가 국가적 전환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논의하시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주제는 사회적 주제가 될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사회적 주제라 하더라도 소방과 떨어진 주제는 없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, 2차 개별 면접은 대체적으로 여러분 인성을 많이 살펴본다. 물론 그 인성을 소방과 관련 지은 인성 문제 정도를 살펴보실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가산점인데요. 가산점은 0.5할, 3할, 1할 뭐 해서 뭐 여기는 그 0.5할이라고 되는데 통상 5%, 3%, 1%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각 과목마다 다 붙는 겁니다. 그리고 최대 5%밖에 안 됩니다. 그런데 자, 자격증과 관련돼서는 5%짜리는요. 국가기술 자격증 중 기술사나 기능장이에요. 그 다음에 1에서 4급, 뭐 항해사, 기관사, 운항사 쭉 나와서 뭐 항공기 정비사라든가 의사, 변호사, 소방시설 관리사 이런 분들은 여기서 그냥 이거 있으면 5%입니다. 그런데 0.3할 즉 3%짜리인데요. 자, 이거는 소방 관련 국가
관련 자격증 기사, 5급 또는 6급 항해사나 기관사. 자, 1급 응급구조사입니다. 그 다음에 간호사, 소방안전교육사. 그 다음에 0.1R은요, 기능사하고 조종사라든가 일종 트레일러나 일종 대형 면허입니다. 그 다음에 응급구조사 2급까지는 1%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일종 보통 면허는 필수예요.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, 대형 면허가 있으면 통상 또 1%가 붙습니다. 그리고 자, 사무관리는요, 이게 소방만의 가장 큰 특징이긴 한데, 자, 컴퓨터 활용 능력 1급하고 2급으로 나오는데, 1급 있으면은 3%, 2급이 있으면은 1%예요. 그럼, 자, 이렇게 중에서는요, 제일 높은 거 하나밖에 인정을 안 해줍니다. 그런데, 이렇게 해도 높은 거 하나만 인정되죠. 그런데, 이렇게 합산이 가능해요. 예컨대, 자, 자기가 소방안전교육사를 갖고 있어요.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을 갖고 있어요. 그럼, 이렇게 더해서 3% 더해서 6%입니다. 그런데 최대 5%까지만이기 때문에 그냥 5%만 적용되는 거고요. 안전교육사인데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이 있어요. 그럼 이렇게 더해서 4%가 되는 거예요. 그럼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 있어요. 여기에 예컨대 뭐 일종 대형 면허를 갖고 있다. 그럼 이렇게 더해서 4%가 됩니다. 이렇게 더할 수도 있고요. 이렇게 더할 수도 있고, 이렇게 더할 수도 있고, 이렇게 더할 수도 있습니다. 즉, 가로는 여기서 제일 좋은 거 하나만 그냥 하는 겁니다. 예컨대 안전교육사하고 응급구조사 두 개가 있다. 그럼 3%예요. 4%가 아니라. 이렇게 두 개는 안 더해집니다. 그런데 요렇게는 더해진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통상 좀 고득점 지역이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고득점으로 좀 합격하고 싶다든가 하실 때는 시간적 여유가 계실 때는 컴퓨터 활용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든 2급이든 간에 조금 취득을 해 놓으시는 게 많이 유리하시긴 합니다. 자, 이렇게까지 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시험에 대비하는 방법까지 같이 살펴드렸고요. 특히 가산점 관련된 거는 사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. 자, 여러분들 이제 요거 보시고서 시험 준비 차분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.